부산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격 단일화를 유지해왔던 일부 지자체가 쓰레기 봉투값을 7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은 해안에서 피서객을 위협하는 수상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특히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수상 레포츠 안전관리와 함께 각종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예정입니다. 부산박물관은 노포동 고분군 일대에 대한 문화재 3차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에서 삼국시대 무렵의 무덤이나 주거지 흔적을 알 수 있는 수열 유구 58기가 발견됐습니다. 6월과 7월을 대표하는 꽃 수국이 영도구 태종대 일대에 만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해서 형형색색 물든 수국의 향연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7년간 유지되어 왔던 부산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구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부 구군은 전국에서 제일 비싸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후폭풍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난 2012년 8월 도농 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 지역 14개구 평균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10리터 기준으로 부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412원으로 전국 최고이자 서울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부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비싼 수집 운반 비용에 있습니다. 부산에 하루 평균 배출되는 쓰레기의 1인당 처리량은 110톤, 차량당 처리량은 319톤입니다. 대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구는 처리 인원과 장비 대부분을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반면 부산은 인력의 64%, 차량의 82%를 처리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부산.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도농 지역인 기장군과 강서구처럼 남구와 연제구 그리고 북구와 부산 진구에도 쓰레기 봉투 가격이 인하됩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그럼 같은 시민인데 그죠? 해운대 사람들은 뭐 비싸게 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같이 도움이라도 해야지 되지 그런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또한 현행 규정상 종량제 봉투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사용할 수 있어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산 곳으로 가서 구매하는 원정 구매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군과 봉투 가격 차익을 노린 다량의 환불빚 교환 현상이 발생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춰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고민을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의 책임과 권한은 각 자치구군에 있지만 가격 인하를 지향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이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약 사항을 위해서 대시민을 위해서 뭐 그렇게 내린다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아마 연쇄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부산시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가격 인하를 하면 안 된다.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쓰레기 수수 자체는 굉장히 좀 그 현실화 유예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깨진 부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단일화 정책. 제각각 행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방송에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 쓰레기 미수거를 시행했던 서동 고갯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시 쓰레기 수거는 시작됐는데 서동 고갯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금정군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40%가 집중됐던 서동 고갯길입니다.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에 몰래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전기 장판이나 TV, 검은 봉지에 생선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금정군은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홍보 기간을 거쳐 20여일 동안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레기 수거는 시작됐는데 서동 고갯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던 현수막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에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졌는데 한 달 뒤에 찾은 서동 고갯길은 눈에 띄게 쓰레기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쓰레기 미수거 시행 이전에 하루에 1.7톤 무단 투기되던 쓰레기 양이 현재는 0.17톤으로 90% 감소됐습니다. 쓰레기 마대 100리터짜리 20마대 정도 나오던 것이 지금은 2-3마대 정도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무단 투기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 공감해 밤낮 없이 감시에 나선 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전부 다 뭐 어떻게 하느냐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버려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동 고갯길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금정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정 클린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섰고 점점 확산돼 한 달 만에 참여한 주민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후에도 관리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른 지역에도 선제적 미수거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선제적 무단 투기 쓰레기 미수거가 성과를 거두자 금정구는 한 칸 물러난 골목길에도 이동식 CCTV 10여 대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해경은 해안에서 피서객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하는 수상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수상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 오토바이 순찰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2개 팀으로 구성된 기동 순찰대는 송정에서 해운대, 광안리, 오륙도 해역을 순찰하는 동부팀과 송도에서 다대포, 명지 해역을 순찰하는 서부팀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특히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상 레포츠 안전관리와 함께 각종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부산해경은 지난해에는 수상 오토바이로 관련된 민원 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9명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검은 부마 항쟁 당시 유신철폐와 민주회복 등을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61살 A씨 등 9명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무죄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보상 청구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65년인가? 62년인가? 6.25 전쟁이 48년이었나? 35년 아닌가? 35년인가? 35년? 40년대 아닌가? 되게 다양한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서 많이 참여했죠.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저도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사회 쪽은 좀 많이 약해서. 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저기 위에까지 점령을 했던 데를 이제 쭉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왔던 작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에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살짝 사회랑 역사 시간 때 좀 이제 딱 살짝 그 정도? 기본.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홍보물 등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거울이 되니까. 근데 한국사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화나 책으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갖다 많이 인식을 시켜야죠. 앞으로 6.25라는 것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전쟁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전 용사와 이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누가 이제 다음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애국심을 가져서 행동할까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교류도 할 수 있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6.25도 겪어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해서 이제 죽을 겁 막 남기고 하니까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단어 6.25 전쟁.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에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이맘때면 수국이 참 예쁘게 핍니다. 6월과 7월을 대표하는 꽃이죠. 부산에서는 영도 태종대 일대 수국이 만개하는데요. 수수하면서도 장관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작은 꽃잎들이 모여 어른 양손을 가득 채울 만큼 탐스럽게 핀 수국. 산 비탈과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수국에 사람들의 발길이 멈춰섭니다. 아 진짜 수국 이쁘다 그치? 진짜 감스럽네. 너무 예뻐. 영도 태종대에 수국 수만여 송이가 만개했습니다. 푸른빛이 감도는 새하얀 꽃잎부터 보라색과 분홍색 꽃잎들이 형형색색 숲을 물들입니다. 다정한 연인과 친구,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꽃길을 거닐고 사진을 찍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수수하게 핀 수국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엄청 예뻐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수수하면서도 예뻐요.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좋으면서도. 봉우리들이 굉장히 보시면 크고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좋고 오늘 또 좋아하는 분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습니다. 수국이 만개한 태종대는 이맘때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필수 코스입니다. 정말 예뻐요. 단색, 빨간색, 다운색 많이 있어요. 정말 예뻤어요. 태종대의 수국이 군락을 이룬 지는 벌써 20년 남짓. 매년 같은 장소에 같은 꽃이 피는데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 볼 때마다 다른 풍경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오긴 자주 왔는데요. 올 때마다 이게 틀리니까 같은 꽃이라도 해마다 틀려요.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태종대 수국은 7월까지 절정을 이룹니다. 또 6월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국을 주제로 축제가 열려 아름다운 꽃의 향연과 함께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박물관은 노포동 고분군 일대에 대한 문화재 3차 시굴 조사 결과 청동기에서 삼국시대 무덤이나 주거지 흔적을 알 수 있는 수혈 유구 58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기념물 제42호인 노포동 고분군은 1980년대 두 차례 발굴 조사를 통해 사만과 삼국시대 화로형 토기, 도질제 항아리 등 고대 국가 발생과 전개 과정을 밝힐 다량의 토기가 출토돼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부산시의회 김강모 의원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17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학습 평등권 보장을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산은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마다 상당수의 학생이 공교육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부산에서도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또는 창문을 열면 마주하는 곳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물론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주택가 한복판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빌라 옆에 들어선 건물이 최근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로 운영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입니다. 건물은 불과 베란다에서 팔만 뻗으면 닿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수준입니다. 다들 학생 키우는 학부모 입장으로서 좀 무섭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을 내놔도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위치에 있는 집을. 사정이 더 심각한 집도 있습니다. 빌라 반대편의 이 주택은 사실상 시설과 한 공간에 있는 실정입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어보니 시설 거주민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담장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이 빌라를 포함해 이 시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에 사는 주민만 50여 명이 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위치가 주택가 한복판인데다 주변에는 시장과 초등학교, 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낯서는 사람들이 앉아 계시면 무서워서 지나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여기 주변의 사람들은 불안해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학생들이 요 학원이잖아요. 학원에 가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저희들이 데려다 줘요. 데리고 오고. 우린 나갈 수가 없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은 신고제입니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지은 이 시설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 6명이 공동생활을 하며 사회 진출을 돕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필요성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베개 하나 나와서 이게 건물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럼 지금 한참 언론에서도 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외진 데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설 법인은 올 연말까지 기간을 한정해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모든 동단위 지역에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건강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동주민센터 등에서 상시적으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단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58개 동의 마을 건강센터가 운영 중인데 부산시는 2022년까지 206개 모든 동에 건강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17일 오후 2시 20분쯤 동구 초량동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부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공사 현장 지하 4층에서 발판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A씨가 작업 도중 8m 아래인 지하 6층으로 떨어졌고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주점 등에서 단체 예약을 빌미로 금품을 훔친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연제고양 주점에서 단체 예약을 하며 업주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종업원을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며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과거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말을 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다른 범죄로 구치소 수감 중인 A씨를 찾아가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지만 유흥과 도박 등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8일 오후 2시 제1회 부산항 발전 전문가 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0시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구문현답에 나섭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3시 재난대응 안전부산 훈련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2019 영도구 채용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전 10시 사회주택 관련 직장 교육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전 10시 아이파크 공원 어메니티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6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8일 화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18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경남 18도, 부산은 19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경남 28도, 부산은 26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흐려져 오후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동해 전해상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소나기 소식 없이 맑겠고요. 주말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From the sun, people get ready, 'cause here it comes, it's the light, a beautiful light, over the horizon, into our eyes, oh my, how beautiful.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